화면 송출해주세요. 가로 해주시고 화면 송출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뿅. 네. 어머님. 네? 아 아니, 따님이세요. 죄송합니다. 많이 당황하셨어. 죄송해요. 버릇이 돼서. 이렇게 현관이 있고요. 옆에 바로 화장실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여기 좀 더러운데, 그래서 옷방이고요. 뭐 안 더러운데? 아 더럽네. 아, 아래가. 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거실이 있고요. 여기가 이렇게 부엌이 있습니다. 여기가 복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고, 그리고 이게 아무거나 넣어놓는. 수납장. 가스밸브 잠그세요. 네. 잠겼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나 이 집 안 보여. 이거 세탁실. 네. 깔끔하네요. 사과의 집이래. 여기가 제 방입니다. 근데 제 방도 좀 여기가 이렇게 더럽고. 좀은 아닌데요. 좀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근데 혼자 사시는 건 아니실 거 아니에요? 네, 가족들이랑 가족은 위층에 복층에 살고요. 아, 1층에 혼자 다 쓰시고? 네, 여기가 4층인데 복층 집이에요. 네, 잠깐만요. 여기 아래는. 건물 주세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저 22살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가 화장대. 세개봉투가 많네요. 네, 그 금방 치워가지고 1층 혼자 쓰시는데 짐이 되게 많으시다. 그 엄마 아빠 짐이랑 같이 섞여가지고. 너도 살아라 이 새끼야. 죄송합니다. 네. 뭐 어떤 기운이 아무것도 못 보게 하고 있어 지금. 다 틀리고 있어. 베란다죠? 아니네. 죄송합니다. 나 진짜 베란다죠. 뭐지? 오빠? 오케이. 오빠, 이 직구조 이상해요. 베란다가 나올 법했는데. 아, 집이 좋다. 근데 이제 복층이 엄마 아빠가 주무시고 계셔서. 1층만 볼게요. 네네. 일단 엄마 아빠 허락 맡았나요? 네. 자 얘기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시작해 진짜. 이 형이 이번에 하세요. 이번에 내가 하고. 일단 제보자님이 신청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일단 좀 저희가 사연을 듣기 전에 여러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왜 신청하셨어요? 이유가 없습니다. 저희도 이유를 못 찾아서 물어봤어요. 일단은 우선적으로 네. 제보자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집에 대해서 좀 뭔가 궁금하거나 그래서 신청한 거일 수도 있어요. 네. 네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청소부터 좀, 왜냐면 이게 우리가 집이 들어오면 어머님들이 가까이 들어서 야, 이 귀신 나오게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는 귀신은 없는데 나올 뻔한 집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제보자님이 지금 아무 이유 없이 신청을 했다고 얘기했잖아. 네. 근데 이 제보자님은 내가 볼 때는 어렸을 때 이쪽 계열, 그러니까 귀신 심령적 공포 쪽으로 좀 뭔가 관심이 있어서 뭔가를 헛것을 보거나 뭔가를 들었을 가능성이 좀 다분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더 있어요. 더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분은 네. 또 컴퓨터 하거나 뭐 하거나 했을 때 뭔가 지나가는 소리를 많이 들었을 거야. 컴퓨터가 없던데. 컴퓨터 있어요? 컴퓨터 있어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컴퓨터가 없었어. 어이쿠 틀렸군요. 네. 좋아요. 우리 제보자님 최근에 남자친구랑 헤어지셨죠? 아니요. 죄송합니다. 네. 진짜 이런 적도 없다. 제보자님 A형? 아니요. B형이요. B형. 죄송합니다. 네, B형이네. 잠깐 이렇게 옆으로 돌려보실래요? 저희가 볼 때는 뭐 그렇게 쏘쏘하게 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제 입장은 그렇고요. 진또 입장은 또 다를 수도 있으니까 시작해. 깨끗해요. 깨끗해요. 네, 깨끗해요. 감사합니다. 우리 제보자님 항상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한데 그 신발을 원래 그렇게 쭉 픽픽 던져놓으세요? 네. 터프해. 멋있어. 멋있어.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화면 설치 하나 둘 셋. 현관. 네. 네, 반갑습니다. 일단 원룸이고요. 집에 온 지 한 2달 정도 됐는데 좀 궁금한 것들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좀 제보를 드렸습니다. 아 예. 여기가 보일러실 겸 뭐 세탁실. 짐 같은 것도 좀 있고, 여기는 제가 이렇게 커튼으로 좀 막아놨어요. 나중에 말씀드릴 건데 복도처럼 되어 있는데 약간 좀 시선 같은 게 좀 느껴져서 공간을 제가 좀 분리해놓고 살고 싶어서 이렇게. 나름 깔끔하게 되게 잘하셨다. 잘해놨다. 남자치고 섬세하네. 근데 여기는 이제 여쭤보나죠. 베란다 겸 뭐 창고. 그래도 원룸 공간- 치고 되게 좋은데요. 손이 되게 고우시네. 그리고 목소리 되게 깔끔하고.
와, 액세서리랑 옷정량. 여기는 제가 뭐 공부 반대로 돌리면은 여기서 이제 깔끔하다. 남자의 로망 갖출 거 다 갖췄네. 아, 풀 수가 없다. 아. 있어요. 있어? 있어, 콘솔 게임이 있던데요. 다 있네. 있네. 그러니까 되게 아늑하게. 제가 올해 그 윤시현님하고 펜터마치 분들 알게 돼서 진짜 빠른 시간 안에 많이 봤거든요, 당직기를. 네네. 1월에 이제 이사를 왔는데 1월 초에 이 구조를 제가 진짜 여러 번 바꿨어요. 원래는 좀 둔감한 편이거든요. 계속 어렸을 때부터 안 좋은 일도 있었고 뭐 안 풀리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영적인 현상 뭐 이런 거는 좀 잘 몰랐었는데 여기가 밤에 잘라고 불을 끄고 있으면은 저기가 그 센서등 하나밖에 없는데 진짜 어두워요. 여기 복도처럼 돼 있으니까. 그래서 저 문의 형태도 안 보일 정도로 까맣거든요. 그래서 누워서 이렇게 TV를 보고 있다가 이렇게 보면은 까만 거보다 더 짙은 어떤 뭔가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맞는 것 같아. 제보자님 촉이 좀 있네. 원래는 그런 걸 못 느꼈는데 어느 시점 이후로 막 소리가 이쪽에서 막 하는 소리, 그리고 이 가벽 뒤로는 뭐 호로록 뭐 이렇게 떨어지는 소리, 이쪽으로 뭐 톡톡 뭐 이런 소리가 이제 조금씩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공부의 바 제보자님의 당직기계를 보고 이사를 새로 하시고 거기 사업장으로 쓰실 건데 고사를 왜 안 지내셨어요? 뭐 이렇게 이걸 보고 그렇네, 나도 이사를 왔고 여기를 주소로 사업자를 낼 건데 그러면 나도 고사를 지내야겠다, 이렇게 해서 고사를 지냈는데 그게 좀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서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그거를 진짜 가볍게 좀 생각해갖고 뭐 잘 부탁드린다, 여기 있는 동안 좀 잘 쉬다 가겠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다음에 남는 것들은 조금 먹거나 버리거나 뭐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조금 뭐 시끄러운 소리들이라든가 좀 안 좋은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막 미끄럽지 않은 계단에서 넘어진다거나 최근에 이제 차 사고가 나와서 차를 좀 폐차를 하게 되고, 이게 제가 진짜 뭐 부사 때문에 좀 잘못된 게 있는가. 고사 때문에 그런 것일 수도 있죠. 왜냐면은 말했다시피 그게 고사냐 아니면은 남을 위한 제사상이냐. 일단 그 가장 중요한 거는 기억을 좀 더듬어 보셔야 돼요. 어렸을 때 가정이 형편이 좀 안 좋아서 주폭이 좀 심하셔갖고 어머니를 많이 때렸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밤에 도망치듯이 집을 나서고 제가 이제 아버지랑 남아서 한 1년여간을 살았는데 그 저한테 오더라고요. 거의 한 1년 정도를 학대를 받다시피 하면서 이제 지내다가 어느 날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불에 달군 숟가락을 갖고 오셔갖고 다리에 이렇게 딱 본인한테? 제보자님한테? 그래서 그 다음날 진짜 맞다 죽을 수도 있겠다, 막 위액을 토할 때까지 살아야겠다. 그래서 이제 집을 나와서 사는데 그 어렸을 때 뭐 이렇게 집을 나오게 되면은 갈 수 있는 데가 없잖아요. 친구네 집에 뭐 어디 건물 옥상에서 자거나 아니면 뭐 보일러실 막 이런 데서 자고, 숙식이 제공되는 주유소 막 이런 데서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돈을 띄이는 거예요. 아침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열 몇 시간. 너 나중에 여기 말고 다른 사회에 나갈 때 목돈이 필요할 거다. 그러니까 너는 이 돈을 갖고 있으면은 다 쓰게 될 수 있으니 내가 모아주마. 그래서 일부만 이제 받고 나머지는 통장에 저금을 하는데 나중에 그걸 다 떼이거든요. 누구한테 뛰었다는 거? 아빠? 아니면 사장님? 주유소 수장님. 와, 쓰레기 새끼들이야 진짜. 진짜 쓰레기. 애들 돈을. 우여곡절 끝에 이제 친모가 어머니가 이제 좀 수소문을 해서 어떻게 알았는지 저를 좀 찾아봐서 그때부터 이제 다시 연을 이어가면서. 그게 부모야. 근데 그러면서도 이제 저는 어린 나이에 사회에 나와서 이렇게 하니까 계속 당해요. 배신당하고 뒤통수를 맞고 좀 사기를 받고 막, 그래서 안 좋은 일들이 너무 많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우울증을 앓게 되고 대인기피증을 앓게 되고 공황장애를 앓게 되고 뭐 이렇게 하게 되는데, 주변에다가 가끔 이렇게 힘든 얘기를 좀 할 수가 있잖아요. 나 이런 것 때문에 힘들다, 나 그래서 우울증이 있고 이렇게 좀 약을 먹는다, 딱 그러면은 그 당시만 해도 지금처럼 인식이 이렇지 않아갖고, 야 너 그거 너가 너무 나약해서 그래, 네 힘으로 못 이겨내는 거 아니야, 다 이겨낼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사이가 좀 안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한테 상처받고 이런 게 싫으니까 나가서 막 밝은 척을 해요. 억지로 재밌는 척을 하고, 그러고 이제 집에 들어오면은 그 갭이 너무 크니까 가면 우울증이라는 게 생겨갖고 막 자해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리더하고 똑같다. 저는 정말 부단히도 이겨내고 싶어서 노력을 많이 해봤다고 생각을 하는데 남들 보기에는 좀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거죠. 막 의지만. 아니야, 최선을 다했어.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고 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나는 원래 좀 팔자 기구하고 운이 없게 태어나서 노력을 해도 좀 잘 안 되고 이게 악순환이 시작됐구나. 이거는 나 혼자 끊어내기 힘들구나. 그러다 보니까 뭐 일도 좀 제대로 잘 못하게 되고 그냥 삶을 살았을 뿐인데 상황이 계속 안 좋아지더라고요. 뭐 이렇게 눈덩이 굴러가듯이. 이거는 어쩔 수 없다. 그냥 내가 그렇게 타고 난 것을 어쩌겠냐라는 생각으로 작년까지만 해도 막 그렇게 살았었는데 여러분들 영상을 보다 보니까 아, 혹시 진짜 어쩌면 정말로 어쩌면 내가 생각하는 거 이외의 다른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이러는 거일 수도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서 만약에 진짜 아니야, 귀신 탓해. 귀신 있으니까 해도 돼. 본인 잘못이 아니잖아. 일 수가 있다면 진짜 뭐든지 할 수 있다. 아니야, 탓해도 돼. 해야지 뭐 어떻게. 얼마나 힘들었겠어. 맞아. 진짜 고생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웃으면서 하고 싶은데 죄송해요. 괜찮아요. 괜찮을 줄 알았는데. 잘 참았지 뭐. 맞아. 아니 나 같았으면은 못 버텼을 것 같아. 되게 더 많이 힘들고 더 많이 그랬을 것 같아. 잘 참았고. 근데 귀신 탓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사연적인 부분을 봤을 때 제보자가 악한 마음을 먹은 게 아니라 독한 마음을 먹다 보니까 일상이 자기 자신이 못났다고 자기 자신 저주를 많이 했을 거야. 자기 저주를 함으로써 지금 뭔가가 있을 수도 있고 자기도 알게 모르게 탔을 경우도 있어요, 제보자님. 그러니까 이제 고사를 지내야겠다. 걔네들을 위해서 차려준 거일 수도 있고 이게 진짜 무의식적인 일어난다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게 딱 번뜩여 자기가 하지 않을 행동을 마치 자기 합리화가 되면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일단 진또가 보고 판단을 하겠지만 저는 일단 감정적인 거 떠나서 저는 아까 전에 현관문 쪽에 뭔가를 느낌을 봤어요. 그래서 어차피 저기에 뭔가 있겠구나 싶어가지고. 제보자님 그 상 어디다 차렸어요? 그때는 이 구조가 여기가 아니라서 그 네네. 이 집이라고 하는 게 가운데? 저 실례지만 그 현관 그 커튼 친 곳이요. 옷 걸어놨잖아요. 거기 원래 현관 입구에 옷을 거는 습관이 있어요? 그거는 아니고요. 여기가 좀 시골이에요. 그래서 네네. 야외에서 불을 뗐더니 옷에 이제 불향이 남잖아요. 그 원래 저기다 옷을 안 걸죠? 예. 저 언제 걸은 거예요? 한 일주일 됐어요. 일주일 옷 앞에 서 있어요. 제가 그래서 아까 본 게 이제 여기서 제사를 지내서 그런 건가 아니면 그 전부터 왔던 건가. 근데 옷 앞에 서 있어가지고 밤중에 자면서 뭐 어떠한 소리를 듣거나 물건이 떨어진다거나 뭐 이런 현상은 없었나요? 그런 소리는 아까 뭐 대기하면서도 그냥 요 정도 작게 나는 정도 이렇게 탁탁 이상하다고 느껴지는 거는 뭐 이 집뿐만이 아니라 뭐 전 집에서도 그랬는데 불면증이 좀 있어서 잠을 잘 못 자는데 그게 안 졸려서 못 자는 게 아니고요. 약간 왜 내가 이렇게 안 자려고 노력하지 막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들었어요. 졸리면 자야 되는데 한쪽 눈 억지로 막 이렇게 떠가면서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안 자는 건가?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결국에는 해가 뜨면은 지쳐서 잠들잖아요. 이렇게 선잠이 들면 놀이기구 타듯이 하면서 이렇게 일어나게 돼. 좋아요. 그럼 욱하는 거는? 이 집에 와서 좀 쌍욕을 막 이렇게 하게 되는데 막 화가 나서도 아니고 어떤 대상이 있지도 않아요. 근데 제가 들어도 왜 이렇게 쌍스러운 소리를 해 싶을 정도의 여기 딱 나오는데 제보자님 그 제보자님 상황 얘기하면서 제가 좀 신기한 걸 봤어요. 뭐? 요 앞에서 하나 둘 걸어 나온 거 알아요? 이렇게 걸어 나와? 여기 있잖아요. 여기서 하나 둘 일어나서 나갔어. 그러니까 제보자님 있는 곳 앞으로 하나 둘 걸어 나갔는데 제보자님이랑 얘네랑 부딪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보자님은 무의식적으로 지금 밀어내고 있고 그 얘네를 계속 들어오려고 하고 있고 나 얘기하면서 또 이렇게 걸어 나가는 건 처음 봤어.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지금 제보자님이 계속 밀어내는 거지 얘네를.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예, 그것도 말씀드려야 되는데 다 연락이 끊겨가지고 물론 뭐 제가 버거워서 밀어내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렇게 해서 조금씩 끊기다 보니까 뭐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할 수 있죠. 이거는 뭐 항상 그래 본인이 부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사소하게 마음 먹었던 그런
좀 안 좋은 뭔가, 그리고 본인이 공사장에서 자고 뭐 어디 뭐 했을 때도 여러 가지 경우의 수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봐요. 그 부분에서 같이 맞아 들어가서 합심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누군가의 원망을 사서 붙은 거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인데, 일단은 문제는 그거죠. 상을 차렸다는 부분에서 이제는 상 먹은 놈이기 때문에 그 상을 차리고 나서 이 제보자는 뭔가 불안함을 느꼈기 때문에 얻는 우리한테 신청한 거일 수도 있고, 본인 스스로는 못 느낄 수도 있어요. 더 극단적인 상황까지 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이제 일단 주변에도 뭔가가 좀 있었을 것 같고, 이분이 또 살아온 인생이 또 순탄치가 않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일이 있었을 것 같은데, 저희가 도움 아닌 도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괜찮으실까요? 이거는 무조건 네. 네 제가 뭐 하라는 거 다 하겠습니다. 진짜. 아니요, 뭐 하라는 거 다 할 건 아니고요. 제보자님이 살아오는 인생에 대해서 크게 달라지는 건 없을 거예요. 네, 그래도 변하고 싶고 달라지고 싶습니다. 그래도 저희를 선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잘하셨어요. 정말로 속에 있는 거 다 뱉으시면서 저희를 선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선 저희도 최선을 다해볼게요. 나빠지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를 믿어주시고 카카오톡으로 연락처하고 주소 쪽 보내주세요. 저희가 스케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락 꼭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 제보자님 지진의 집, 예. 눈물샘이 갑자기 팍 터질라 그래가지고 참긴 참았는데 어떠한 인생을 산 거야. 그니까 저 남자가 이렇게까지 울기까지 모든 걸 내려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까지는 저는 또 제보자님 되게 참으려고 했던 게 보여. 그니까. 그 얘기하다.